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쫓아낸 사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준석의 당대표 징계권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저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번 영상은 박지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지현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성 정치를 배격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출이 됐죠. 기성 정치권에서 차출이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뛰어들었고, 근데 이준석은 30대 기수로서 등장을 하고 지금 팽을 당하면서 지금 정치 정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왔고, 또 박지현은 신성처럼 나타나서 아직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과 투쟁을 하고 있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투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가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정치를 공학적으로 본다 하는 거 있어요. 정치를 공학적으로. 박지현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정치를 공학적으로 보는데, 그 이준석이가 이때까지 보수가 망한 이유가 60, 70, 80, 그 사람들이 반지성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했고 자한당을 지지했고, 그러므로 60, 70, 80들은 윤석열도 지지할 것이다. 보수니까.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2030들을 결집을 해서 2030과 60, 70, 80들이 연합을 해서 40, 50을 포위하고 고립을 시켜서 대선과 지선에서 이기고 앞으로도 이긴다. 그 전략이 그게 공학적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유용했지만은 최고의 문제가 2030 남녀를 갈라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의 문제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으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공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근데 공격하는 거 맞아요. 정치는 공격과 방어니까 말로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조롱과 그냥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조롱과 희롱이 있었다는 거죠. 이준석의 언어와 태도에서. 그렇죠. 그 참 그 대구 가서 말이죠. 탄핵에 가는 걸 건너고 또 대전 가서 말이죠. 교육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 참 사회과학적인 명연설이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어느 순간부터 2030을 데리고 다니려다가 여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또 30도 일부러 떨어져 나가고 20대 남자애들만 남았다. 지금에도 이준석이는 20대 남자애들 보고 당원 가입을 하라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차기 당권을 갖다가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 복선인가? 근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의 시대고, 아무리 지지율이 윤석열이라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문제가 있더라도, 윤석열이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뿐이 없는 구조가 오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복권될 가능성도 없고, 그 전에, 당장 내일 모레부터 말이죠, 그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제 사퇴하면은 자동적으로 당대표도 사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애들은, 배현진, 조수진, 이 까라, 이것들은, 그것들이 뭐 최고위원이 대단한 줄 알아. 그것들은, 그래도 난 최고위원 할래 해가지고 최고위를 해체 안 하고 이준석만, 사퇴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윤석열 쪽과 윤심들이 야 너희들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 하면 사퇴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윤심에 대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6개월 후에 복권이 안 돼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어떤 식이 되느냐, 그럼 또 6개월 후에 플러스 5년 후에는 11개월 후에는 대표를 뽑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준석이가 대표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놈이 말이야, 피부과 의사놈이 나와서 이준석을 지키는 길은 당원 가입해서 자기 당대표에 우리가 이준석을 밀으면 된다.
그런데 20대들이 별로 안 돼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애들이. 그것도 불가한 거예요. 그 전에 이준석은 작살날 수가 있어요. 작살나지 않으려면 이준석은 지금부터 큰 포용 정치가 들어가야 돼요. 재충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말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고고TV는 홍준표가 이준석 빨고 여기저기 눈치 볼 적에 2달 전부터 6일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그런 말 했어, 고고TV는. 자, 이준석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준석이를 받다가 평가하기를 기득권, 아니면은, 꼰대들이, 6070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준석은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 이렇게 하죠. 전 게임 할 줄 몰라요. 옛날에 블럭 깨는 거나, 우리 20대에는 블럭 깨는 거나, 갤러거나 했지. 그 이전부터는 게임 하지도 않고, 만화도 안 봐요. 성인 만화는 간혹 가다 봐. 그런데, 게임 하듯이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준석은 당내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기득 세력들, 이준석이 생각하는 기득 세력은 정치권 카르텔, 기득 세력들, 그죠? 그 다음에 관료, 부패 카르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준석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까지 사회 문화 변동에 대해서 영민한 친구, 그걸 파악하는데 영민한 친구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제어가 걸리고 그걸 지금 갖다가 이준석의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좀 부족하더라도 기성 정치권에서 이준석을 좀 포용을 해줄 수가 됐고, 이준석은 최소한 조롱과 희롱과 희화시키는 페이스북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성세대로부터 아주 질타를 맞는 거죠.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준석을 뽑은 거예요. 2039가 별로 없다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2039은 20대 30대들이 다 합해봐요. 우리나라 유권자 29%고 20대들은 13%인가 14%뿐이 안 되고, 또 거기서 반을 뚝 자르면 2030 반을 뚝 자르면 우리나라 유권자의 15%도 안 되고, 거기서 또 2030들을 또 30% 40% 정도가 진보층이니까 그걸 또 뚝 자르면은 한 5, 6%뿐이 안 되고, 그죠? 그 여성을 뚝 잘라버리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은 2, 3%뿐이 안 돼요. 2030에서. 다 정치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준석은 아직까지도 2030을 보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2030의 미래 계획이나 미래 구상을 받들어서 한다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30을 전면에 내세워서 구시대를 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20대 남자애들의 팬덤에 갇혀가지고 이준석은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 세상은 20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들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고양시킬 수는 있죠. 우리 자식들 같은 경우. 우리는 물러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걸 너무 앞세우고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 게임 룰적인 성향을 갖다가 너무 앞세워서 이준석이가 지금 전 국민한테 버림을 받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버림까지는 말하긴 그렇고 비판받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20대를 갖다가 무기로 삼아서 전위들로 삼아서 가려 그러니, 그게 전체 국민이 보고 있을 적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준석을 갖다가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라는 것은 이준석이가 좀 크게 꼰대들 607080을 50607080을 그 정신을 닮아라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라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공학과 공격과 20대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화마를 부른 격이 있다. 그런 국민들의 평가하기를 이준석에 대해서 저게 아닌데 좀 큰 정치를 할 수 없나. 근데 이제 어떤 평론가들이나 고고TV도 아니 30대가 30대의 가치로 30대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30대가 만약 6070과도 꼰대적인 마인드로 정치를 했다면은 이준석이 탄생도 안 됐고 이준석의 돌풍도 없었고 이준석의 가치도 없었을 거 아니냐. 최소한 저는 그까지 양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의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그걸 봤으니 국민들이 이준석도 변할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20대 30대들이 그래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박지원을 스카우트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죠. 근데 이준석이가 27세, 26세에 박근혜에 차출되고 얼굴마담으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박근혜의 그 정수장한테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준석이 27살 때 나이와 박지원이 26살 나이를 비교하면은 박지원이가 더 날카롭고 더 순수하더라. 그거 TV가 보니까. 응? 이준석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박지원이가 요번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하다가 요번에 당대표 출마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이재명 출마하지. 이재명, 송영길 너희들은 말이지 대선과 치선을 패배하고 현재 민주당과 진보 세력을 구렁텅으로 빠뜨린 너희들이니까 출마하지 마라. 내가 출마하겠다. 아주 그냥 시원하더라고 난 그때. 이재명에 다 팔아. 너가 나를 토사구병시키지 않는다. 너가 나한테 부탁해서 너가 비대위원장으로 갔다 하자 그래서 나 했고, 근데 비대위원장 대선 지선 과정을 갖다가 써먹더니 이용하더니 내가 그래 요번에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팽시리고 개딸들 또 양아들을 동원해서 나를 갖다가 말이지 그거 뭐야 성추행자라 그러고 나를 갖다가 매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너가 다 팔아. 이재명 너가. 민주나 진보층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를 차기 대권 지도자로 뽑고 있는 과정이죠. 대단해. 나는 박지원이 보면은 이게 순수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수해서. 지독한 게 아니라 순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나를 장식품을 앉아놓고 써먹더니 내가 당대표 출마한다는데 왜 너희 개딸들과 친명이 동원돼가지고 나를 죽이고 팽시키느냐, 쫓아내느냐. 나는 끝까지 너하고 싸우겠다. 응? 며칠 전부터 이 박지원이라는 이 꼬맹이 정치인이 그 아동하고 과자를 입에 물고 하면서 주는 과정에 그 뽀뽀도 안 했어. 그 뽀뽀도. 영상을 보면은 다 쪽팔린다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정치가 이만큼 지금 여야 젊은 정치인이나 구태 정치인에 다 썩었어요 지금. 응? 그걸 갖다가 그래 개딸들이 갖다 말이야. 20대 여자애들, 20대 남자애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개딸 양아들 애들이 지금 아동 성추행이다. 8년 전에. 그러면 지금 얘가 26살이니까 18살 때, 고3 때, 무슨 성추행을 하는 이놈들아.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박지원이가, 동영상을 공개를 하죠. 뽀뽀도 아니야, 그냥, 그 과자 물고, 먹어라, 이거.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개딸 양아들이 말이야, 조작을 하고 기획을 해서 젊은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다. 젊은 정치인을 죽이려는 면바들이 바로 20대들이에요. 개딸 양아들. 30대 정도만 돼도 그런 거 아니에요. 30대 중반만 돼도 살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여야 다 통틀어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애들, 국힘을 지지하는 애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 박지원을 지지하는 20대, 30대 이것들이 정치를 정오와 갈등으로만 배우고 공격만 하는 걸 배웠어. 상대방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근데 이거 시작이 바로 문재인의 문파부터 시작됐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문재인이가 갖다가 문파들을 동원해서 정오와 갈등과 보수를 갖다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그전에도 그랬어. 국힘에서. 새누리당이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받은 걸 똑같이 써먹는 게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60, 70, 80 늙은 애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질성이 있더라고. 근데 정치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의 기본은 전 국민 5천만 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5천만 원은 저 정치인이 얼마나 포용적인가. 그죠? 얼마나 포용적이고 얼마나 세상의 민심을 갖다가 여야 좌우 가림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는 걸 보는 것인데 이런 아들이 지금 그러진 않는 거야. 응? 박지원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할 적에는 당대표로 갔다가 차출을 할 적에는 그건 당원이 아니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당대표로 갖다 했으니 그건 당연 당원이다. 그러면은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로 너희들이 민주당에서 불러서 날 써먹었으니. 근데 이번에 비대위를 요번에 말이야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보니까 1개월이 모자란 5개월 당원이더라. 한 달이 모자란 당원이더라.
6개월이 안 되더라. 근데 예외 구정도 있고, 너희들은 그냥 당무위에서 갖다 그냥, 과거 당대표무로 당연히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고 너희가 나를 갖다가 당대표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건 너희들은 적폐다. 이 민주당 애들이 원래 그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좌파 진보들, 개딸, 양아들, 면빠 애들이는, 법은 법인데 뭐. 그리고 국힘에서도 또, 국힘 패널도 다 그런 소리를 하죠. 법은 법이다. 아니, 법은 법인데 어떻게 박지원 갖다 당대표를 시켰어요? 그럼 박지원이가 비대위장이 또 되고 당대표를 추대하면 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보수의 입장 또는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은 박지원의 논리가 100번 맞아요. 당무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솔직히. 비대위 체제 아니야?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당무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상호도 당대표고 박지원도 당대표였는데 그럼 당연하게 그 권리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 애들이 면바들이 더 문바보다 더 지독하고 저질스럽기 때문에 개딸 양아들 들어가면서 희한한 말들을 해. 이재명 이놈아도.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정의당 애들도 그 비례의원들 20, 30대들 다 갈아치우자고 지금 연판장 놀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2030의 정치가 지금 이준석 이후로 30대 정치 1년, 박지원 이후로 몇 개월, 그죠? 2030의 정치가 나쁘게 보면은 기득권의 제한, 민주당 586 애들 또는 기득 세력, 국힘의 꼰수기들의 저항에 의해서 2030 정치가 날아간다. 왜 우리 사회는 2030 정치인을 차출만 해놓고 이용만 해먹고 키우질 못하는가? 좋게 보면은.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는 고고태배우에서 평론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030 정치인들이 적의와 갈등과 문제점만 갖다가 공격을 하더라.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비판적인 인식만 있더라. 근데 그걸 따라다니는 저쪽에 민주당애들 개딸 양아들 문바 면바 이런 것들이나 국힘의 20대 남자애들이 이준석을 따르는 애들이나 서로가 전쟁하듯이 싸우더라. 그러면 그대들이 그런 펼칠 세상은 뭔가?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펼칠 세상은 뭔가?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는가? 그죠? 큰 아젠다가 없더라. 비판만 하고 문제점만 갖다 공격하더라. 근데 이준석은 그걸 벗어났었어요. 솔직히. 얘는 구상도 있었어. 근데 표현 방식이 너무 안 좋았어. 이준석은. 그럼 니들끼리 2030끼리 남자 여자 싸우고 진보 좌파 보수 우파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너희들이 진짜 진보 좌파고 그런 것인가? 진보 좌파의 목표가 어떻게 남녀로 갈려가지고 되는 것이냐? 남녀가 통합돼야지 진보가 되는 것이고 남녀가 통합돼야지 보수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2030의 정치가 지금 실패의 위기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준석이가 쫓겨나고 날아가게 생겼고 박지원이는 한번 진입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점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이준석의 하도보다 박지원의 하도가 더 명징했어요. 이번에 5개의 그 당 혁신 방향, 민주당에 나아갈 길, 더 명징했어요. 이준석의 27세를 비교해보고 박지원이 26세를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들이 정치권에 불러들인 게 기성정치권이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 후보들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그렇죠. 윤석열도 결국 이준석을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용만 하고 팽을 시키는데 그럼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말이야 인형에 불과했고 이용만 당하다가 팽을 당하는 거다. 이준석을 요번에 벗어날 순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준석은 살아나고 염려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2030이 계획하고자 하고 2030이 미래 정치는 뭔가 하는 것이죠. 그걸 요번에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2030들이. 그래
우리 50대, 60대들은 저 2030 애들,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정치판을 바꿔보라고 집어넣어 줬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국민들이. 박근혜가 차출했고 이재명이 차출했더라도 쟤네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협소하더라. 너무 협소하고 쉽게 말해서 큰 국가 비전이 없더라. 지들이 갖다가 상대편만 공격하면서 싸우고, 그죠? 그리고 상대편을 갖다가 갈등 구조로 인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작과 공학으로만 싸우더라. 그러면 미래가 뭐가 있느냐? 20대나 30대들, 특히 20대 학생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계속 고민하고 통합하는 걸 하고,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자 욕구하고 갈망하면서 현장으로 나오는 게 20대들이에요. 근데 요번엔 그게 안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과거 레거시 언론이 없어지고, 이 페이스북이나, 트윗, 이런 자판, 핸드폰 이 자판 정치가 나오니 더 혼돈이 되더라.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정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갈등 구조에 안 들어간 일반 2030에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면은 2030도 정치권에 들어오려면 밑바닥부터 하나씩 배우고 실천을 하고 실전을 하고 국민의 민심이 뭔지 전체를 알고 나서 들어와야 되겠더라. 그게 요번에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박지현을 따라다니는 애들이나 나 박지현 따라다니는 애는 괜찮다고 봐, 솔직히 나는. 20대 여성 남성. 요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1위, 박용진 2위, 박지현 3위. 박용진이 15%였고 박지현이가 8.8%거든요. 그럼 박지현이 박용진보다 더 파괴력이 있고 대중성이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의 8.8%면 쉽게 말해서 우리 보수 쪽에 따지면은 당대표 선거하고 이럴 적에 주호영이보다 박지현이가 더 대중 인식력이 있고 안철수보다 더 인식력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보다 훨씬 똑똑하고 얼굴 동동 떠다니면서 화장 짙게 하고 말이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박지현이 맨몸으로 뛰고 맨정신으로 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30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기득권을 깬다 그러면은 그럼 난 그거 깨고 나서 어떤 걸 하겠어? 그래가지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고. 근데 왜 통합의 정치에 못 간 게 박지현은 시작을 안 해서 미래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재명을 공격해. 차기 대권 주자를 공격해. 너 없어져. 너가 구태야. 근데 이준석은 아직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2030도 뭔가 자신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무지성으로 반지성으로 우리 20대 30대에서 나온 당대표고 또 박지현이 쪽에서는 근데 박지현을 지지하는 애들은 20대 여성만 이 8.8% 지지율 못 나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기성세대의 몫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불러낸 것도 그렇고 저들이 저렇게 변질되고 갈등과 경쟁의 구도에서 저들이 나왔는데 저들은 갈등과 구도를 상대편이 아니라 당 내부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해결할 문제가 기성세대의 몫이에요. 이들만 갖다가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2030들도 자꾸 2030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미래 혁신과 미래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요놈들이 2030 요놈아들이 그냥 남자 여자 싸워. 상대 진영하고 싸워. 이래가지고 정치가 안 돼요. 요번에 그걸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중원부는 계속해서 이까지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